오늘 나갈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공통수학 원의 제일 마지막 단원이 이제 행렬인데 이 행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마 수능에도 안 나올 거고요. 이 이후에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연관 지을 수가 없어. 보통 수원 니네가 배우는 이제 대수 미적분 거기에 나오지 않을 거라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일단 나오니까 학교 시험에 나오겠지, 그지? 학교 시험도 안 낼 수도 있어. 선생님 재량껏 좀 단원이 이게 원래 뭐냐면 이게 원래 너네가 7년 전에 배웠었던 내용이야. 7년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생 기준으로 7년 전 고등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인데 그걸 교육과정에서 뺐다가 다시 추가했어. 그래서 새로 이제 배운 내용이라서 좀 낯설 텐데 되게 별건 아닙니다. 자, 가볼게. 일단 이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행렬이라는 건 어떤 여러 개의 수를 일단 배열을 할 건데 어떻게 배열할 거냐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괄호로 묶을 겁니다. 이걸 그냥 우리 행렬이라고 할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행렬이야. 뭐 이런 것도 행렬이고요. 이것도 행렬이고요. 심지어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것도 행렬이야. 이런 거 다 행렬이야. 알겠지? 그럼 얘를 왜 행렬이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거든. 니네 뭐 그 국어에서도 1행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첫 줄을 1행이라고 하나? 그치? 그래서 요 가로 요 선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얘를 행이라고 하는 거야. 행. 그 다음 이 세로선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열이라고 하는 거야. 열. 그래서 얘를 합쳐서 행열인 거거든. 그때 이 첫 번째 가로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뭐 제1행. 제1행. 그럼 두 번째 가로줄은 뭐겠어? 제2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용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제1열, 제2열, 제3열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얘는 이 행렬은 지금 이렇게 모양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행렬은 행 2개와 열 3개로 이루어진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이름이 행열이잖아. 그래서 행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3행열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행열이에요 하면 행열 하면 좀 발음이 좀 어려워서 얘를 행열 쓸 때는 행열이라고 합니다. 행열. 알겠지? 그래서 이름이 행열이야. 알겠지? 행과 열로 이루어졌다 해서 행열이야. 그럼 얘는 2 곱하기 3행열이래.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열이야? 3행 2열이니까 얘는 3 곱하기 2행열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열이야? 그치? 2 곱하기 2행열. 그럼 얘는 1 곱하기 1행열이다 라고 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때 요놈들 있지? 요놈. 행과 열의 그 개수가 똑같은 거.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이런 놈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정사각 행열이라 그래. 정사각 행렬. 이 모양이 정사각형을 된다라고 해서 정사각 행렬. 예를 들어 이것도 있겠지. 뭐 1, 0, 1, 0, 1, 0, 뭐 1, 0, 1 이렇게 생겼대. 얘도 뭐야? 3 곱하기 3 정사각 행렬. 혹은 3차 정사각 행렬. 혹은 2차 정사각 행렬. 혹은 1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지? 이런 거 그냥 행렬이라고 한다. 별거 없지 맞지? 이런 용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런 행렬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그때 이 행렬은 어떤 수의 배열이거든. 이 수의 배열에서 이 첫 번째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 뭔가 용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성분이라고 할 거야. 성분. 얘는 성분이 6개가 있는 거야. 그 성분들을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행렬을 보통 얘기할 때는 기호를 대문자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하거든. 행렬 A 이렇게 돼 있대. 행렬 A에 무슨 성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 그 성분을 얘기할 때는 또 기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A의 성분을 예를 들어 A11 이렇게 얘기하고 A12 이렇게 얘기하고 A13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11, A12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거 읽을 때는 A11로 읽어야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A집합이라네. A 행렬의 1행 1열의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A 행렬의 1행 2열의 성분이다. 얘는 A 행렬의 1행 3열의 성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A21, A22, A2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성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때 뭐 이 성분을 아까 말했다시피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2행 1열의 성분이에요 라고 얘기해줘도 되는데 여기 좀 기니까 기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2,1의 성분이다 라고 얘기해.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냥 기호로 이렇게 간단하게도 표현해. 알겠지? 2,1이라는 거, 이 행렬 A의 2,1의 성분이라는 건 요 성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기호랑 용어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그냥 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한번 보면 행렬이라는 건 어떤 문자,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거를 우리는 이제 괄호로 묶어놨어. 그걸 행렬이라고 한다. 그때 가로줄을 행이라고 할 거고 세로줄을 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순서를 얘기할 때 보통은 모든 문제를 풀 때 다 행, 열 순서대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행열.
행이 뭐냐면 가로, 열이 뭐냐면 세로라서 가로 세로 순서대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돼. 보통 우리가 세로 가로라는 말보다는 가로 세로라고 더 많이 쓰잖아. 그치? 그래서 가로 세로 느낌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때 가로 성분 행, 세로 성분 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걔를 쓸 때 뭐 m 곱하기 n 행열 혹은 m by x 행열 이렇게 m by n 행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m 곱하기 n 행열이라고 하면 돼. 알겠지? 정사항이 아까 얘기했고 맞지? 성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문제가 이제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거야. 행열 A의 성분 뭐 A 보통 우리가 그 행과 열을 표현할 때는 I랑 J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IJ. IJ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대. 예를 들어 I가 J보다 크면 걔는 I 더하기 J고요. I가 J보다 작거나 같으면 걔는 I 곱하기 J라고 해보자. 이렇게 나온다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그 행렬 A를 구해달래. 그때 거기서 단 I는 1, 2고요. J는 1, 2, 3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그때 행렬 A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는 행이 몇 개인 거냐면 I가 지금 2개인 거고 행이 2개인 거고 열이 몇 개인 거냐면 3개인 거잖아. 그지? 얘는 분명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면 A11, A12, A13 이렇게 그 다음 A21, A22, A23 이렇게 생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일단. 그지? 그래서 요 행렬을 써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11은 지금 I랑 J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요 상황인가? 그지? 요 상황 미리 먼저 체크해볼까? I가 J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게 더 적으니까 이거 해볼까? I가 J보다 큰 건 뭐야? I가 J보다 큰 거.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큰 거. 누구야? 얘랑 얘밖에 없네? 그지? 얘밖에 없네. 얘는 뭐 하라는 거야? 둘이 더해서 쓰래. 얘는 3이래. I랑 J랑 더해서 쓰래. 이런 뜻이야. 얘는 뭐 하래? 곱해서 쓰래. 곱하면 얼마? 여긴 1이고 곱하면 얼마? 2. 곱하면 3. 그지? 여긴 곱하면 4. 여긴 곱하면 6.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이걸 우리 행렬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냥 되게 별거 없잖아, 맞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너네가 기억을 해두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 맞지? 이런 걸 우리는 그냥 행렬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행렬에서 뭐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솔직히 말로만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말 그대로 행렬이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 이런 어떤 행렬 A가 어떤 행렬 A가 성분이 예를 들어 A, 2, 마 3, 뭐 B 이렇게 있대. 행렬 B가 예를 들어 뭐 3, X, Y, 마 1 이렇게 생겼대. 그때 만약에 너네한테 행렬 A랑 행렬 B는 같아요 라고 하면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1행 1열, 1행 1열이 같아야 돼. 그치? 당연히 1행 2열, 1행 2열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각각 성분의 위치가 다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A는 얼마야? 3인 거고 B는 마이너스 1인 거고. 그치? X는 얼마냐면 2인 거고 Y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 당연히 같은 행렬이면 일단 얘가 지금 꼴도 같아야 돼.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면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야 당연히 같은 행렬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너무 당연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같은 행렬이라는 건 그냥 성분도 똑같고 그 위치도 똑같으면서 그 모양 꼴까지 똑같아야 된다. 그냥 그걸 우린 서로 같은 행렬이라 한다. 알겠지? 요 정도까지는 그냥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렬에 대한 걸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행렬을 이제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행렬의 연산을 좀 하고 싶은 거거든. 행렬을 연산해가지고 막 실생활 예제를 하면 이게 행렬의 어떤 느낌인 거냐면 너네가 이걸 왜 배우냐면 이 행렬이 이제 엑셀이랑 좀 연관이 있거든. 엑셀? 너네 엑셀 좀 자격증 딴 사람 있냐? 없어? 나도 그 컴퓨터랑 좀 젬병이라서 좀 하여튼 엑셀과 좀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행렬인데 그 행렬에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 행렬의 연산. 그래서 그 연산에는 종류가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행렬에서는 우리가 뭐만 배울 거냐면 합과 차랑 곱만 배울 거야. 이 행렬의 나누기라는 건 따로 없고요. 역행렬이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예전엔 그 역행렬이 제외됐어. 그 역행렬이라는 게 원래 들어가면 진짜 이 내용이 되게 엄청 어려워지는데 그게 빠져서 너네는 되게 쉬운 것만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어렵다고 느끼면 안 돼. 진짜 엄청 쉽거든. 충분히 너네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근데 요 세 개만 배우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 더 배울 건데 실수배라는 걸 배울 거야. 별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봐. 제발. 여기서 일단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은 게 일단 요 합과 차와 이 실수배는 있잖아.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숫자처럼 계산하면 돼. 그냥 뭐 더하기 뭐 빼기 뭐 실수배 하면 여기다 3배 곱하래 뭐 이런 느낌이거든. 얘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수의 계산이랑 똑같아. 그냥 그 수의 계산이랑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얘만 조금 달라.
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거야. 그래서 요거 들을 때만 조금 집중해주면 되는데 이것들은 너네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잘 봐. 무슨 말이냐?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행렬 A가 2, 3, 뭐 마이너스 1, 5, 뭐 이렇게 해볼까? 5. 행렬 B는 뭐 1, 2, 3, 4라고 해볼까? 이렇게.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행렬 A랑 행렬 B랑 한번 더해봐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더하면 될 것 같아? 그냥 그치 처음이니까 그치? 어떻게 더해지는 거냐면 충분히 받아들일만 할 거야. 그냥 1행 1열이랑 1행 1열이랑 더해. 2행 2열이랑 1행 2열이랑 1행 2열이랑 더해. 2행 1열 2행 1열 더해. 2행 2열 2행 2열 더해. 요거야. 되게 별거 없지. 그치? 그래서 더할 때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해주면 돼. 그럼 너무 당연하게 예를 들어 C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야 A 더하기 C가 뭐냐라고 하면 얘는 계산할 수 있을까? 안 된다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행렬을 더하거나 뺄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꼴이 똑같아야 돼. 내가 지금 얘는 지금 3행 1열이 없는데 3행 1열이랑 어떻게 더할 거야? 그치?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꼴이 똑같아야 돼. 근데 내가 예시를 되게 정사각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을 되게 많이 쓸 건데 실제로 웬만한 문제들은 다 2차 정사각 행렬일 거야. 알겠지? 근데 꼭 2차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돼. 예를 들어 D라는 행렬이 뭐 1, 1, 1, 1, 1, 1이라고 해보자. 그럼 C 더하기 D는 뭐가 되는 거냐? 얘는 얘랑 얘랑 더하면 2인 거고요. 얘랑 얘랑 더하면 3인 거고요. 얘랑 얘랑 더하면 4, 5, 6,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그래서 꼭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다 더하기 가능한 거야. 근데 꼴이 같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A랑 B랑 더하라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이런 거야. 우리가 수의 계산이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야 A 더하기 B는 당연히 B 더하기 A라고 해도 똑같잖아. 그치?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궁금했던 거야. 내가 라지 B 더하기 라지 A 행렬 B랑 행렬 A를 더하면 실제로 결과가 다를까? 똑같겠지. 그치? 왜? 같은 위치를 더하는 건데 얘도 똑같고 이 순서를 바꿨다고 하는데 위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얘도 2고 얘도 9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행렬은 더하기에 대한 교환 법칙이 가능해. 차례 바꿔도 돼.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똑같다. 알겠지? 그 다음 또 그럼 궁금한 게 이런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때 야 얘네 둘 먼저 계산할 때랑 얘네 둘 먼저 계산할 때랑 다를까? 너무 당연히 똑같겠지. 이거 증명 따로 안 할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차피 모든 성분을 다 더하는 건데, 그지? 당연히 똑같을 거다.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합 법칙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알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이제 행렬이라고 한다. 그때 거기서 이제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 A에다가 A를 한 번 더 더하는 거지 이번에는. 무슨 말이냐? 2, 3, 마이너스 1, 5 더하기 2, 3, 마이너스 1, 5를 한번 더해보자 이번엔. 행렬 A랑 똑같이 더하겠다 이거야. 그럼 얘도 덧셈하면 어떻게 되는? 그냥 4, 6, 마이너스 2, 1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린 얘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 A 더하기 A라는 거 그냥 줄여서 이제 2A라고 쓰지. 이게 실수배라고 하는 거야. 이거 곱 아닌가요? 2 곱하기 A 아닌가요? 아니야. 행렬의 곱이라는 건 A 곱하기 B를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야. 이거는 그냥 실수배라고 할 거고 어떤 행렬 A에다가 2를 곱하라고 하잖아? 그럼 그냥 모든 성분에다 뭐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돼. 그럼 얘를 이렇게도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도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돼. 2로 묶어서 이렇게 써도 된다. 알겠지? 2 곱하기 행렬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실수배가 들어가잖아? 그럼 편하게 그냥 숫자처럼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분배되는 느낌으로 계산해주면 돼. 다시 한번 더 너네한테 예를 들어 마이너스 5A가 뭐냐? 마이너스 5A가 뭐냐는 거 이거지? 마이너스 5 곱하기 2, 3, 마이너스 1,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실제로 얘를 행렬 다 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5, 마이너스 25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되게 별거 없지? 야 그럼 이건 뭘까? 0 곱하기 A. 숫자 0 곱하기 A라는 건 뭐야? 0 곱하기 2, 3, 마이너스 1, 5겠지. 그럼 얘는 분배하면 뭐가 돼? 0, 0, 0, 0이 되지 않겠냐?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얘를 영행렬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냥 기호야. 영행렬. 영행렬.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걔를 뭐라고 하냐면 영행렬이라고 할 거고 영행렬도 마찬가지로 행렬이니까 대문자 O라는 기호를 사용할 겁니다. 뭔가 표현을 해줄 때.
0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대문자 5를 쓸 거야. 그래서 얘가 0행렬이구나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숫자 0이고 얘는 대문자 이거 내가 글씨를 이렇게 써서 그런 거지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 0과 대문자 5는 헷갈리진 않을 거야. 알겠지? 그냥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영행렬이라고 한다. 그럼 영행렬의 좀 의미가 뭐냐면 영행렬이라는 건 그냥 이런 거거든. 되게 별거 아닌데 내가 어떤 A에다가 영행렬을 더하면 당연히 결과가 뭐가 나와? A가 나오겠지. 그치? 어떤 행렬에다가 0000을 더해봤자 어차피 뭐야? 그냥 A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걸 더해도 항상 의미가 없는 행렬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주면 돼. 알겠지? 그럼 당연히 A에서 A 행렬을 빼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영행렬이다 라고 해줘야 돼. 여기서 너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A에서 A를 빼면 숫자처럼 그냥 0이야 숫자 0이야 라고 하면 안 돼. 영행렬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행렬에서 행렬을 빼면 당연히 행렬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영행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 정사 행렬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모든 성분이 다 0이면 그냥 영행렬이야. 이렇게 3 곱하기 2행렬 이것도 영행렬인 거야. 얘 하나만 들어가도 얘도 영행렬인 거야. 알겠지? 영행렬이라는 건 그냥 모든 성분이 다 0이면 영행렬인 거야. 알겠지? 이런 걸 그냥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한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되게 별거 없지.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가능하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 하나. 결합법칙도 가능하다. 라는 거 한번 읽어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실수배도 설명했죠. 실수배도 아까 얘기했어. 여기 어떤 A에다가 행렬 A에다가 어떤 숫자 K를 곱하면 그 K가 분배되는 느낌으로 성분에다가 뿌려진다 라는 거. 알겠지? 그런 거 내용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요런 거 많이 나와. 다음 행렬 A, B에 대하여 다음 행렬을 구하시오. 당연히 마이너스 A 플러스 8B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써드냐면 일단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지? 8B 마이너스 A라고. 그지? 그럼 8B가 뭐야? B에다 8배 하면 되니까 뭐야? 0, 8, 마이너스 8, 16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서 뭘 빼? A 행렬 빼래. 요렇게. 그럼 빼주면 어떻게 될까? 빼긴 안 해봤네. 빼긴 어떻게 하면 돼? 얘도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빼주면 돼. 그래서 0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6. 8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10. 마이너스 8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1. 16에서 0을 빼면 16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 알겠지? 요게 다야. 나 요거 볼게. 요거 3번. 야 요걸 계산해달래. 맞지? 요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우리가 똑같이 행렬에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처럼 계산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요런 분배 법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3A 플러스 3B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교환 법칙도 가능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그냥 얘랑 먼저 계산해도 되는 거지. 얼마인 거냐면 A.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얼마? 5B다라고 해서 요 상태를 대입해 주는 게 훨씬 편할 거다. 알겠지? 이런 게 자유롭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왜 이렇게 덥냐? 니네 졸리지, 더워서. 춥진 않지? 그지? 더 졸린 것 같은데? 잘 들어. 이제 집중해야 돼. 이제 곰 나올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흘려들어도 되는데 이건 진짜 열심히 들어야 돼. 잘 봐. 이 행렬의 곱셈이라는 거 이제 가르칠 건데, 덧셈, 뺄셈, 실수배는 솔직히 너네가 내가 설명 안 해줘도 그냥 한번 보면 풀어. 대충 글 보면 한번 푸는데 곱셈은 좀 잘 봐야 됩니다.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어떤 행렬 A가 좀만 집중해봐. 행렬 A가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0, 2가 있다고 해보자. 요 행렬이랑 행렬 B는 1, 0, 1, 0, 1, 0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행렬 A 더하기 B 하라 그러면 같은 성분의 위치끼리 더하면 된다는 건 알겠어, 맞지? 그럼 이제 뭘 배울 거냐? 행렬 A 곱하기 행렬 B를 하라고 하는 거야. 이제 실제로 이제 곱할 거거든, 행렬을. 그럼 얘랑 곱하라고 하잖아? 얘는 결과 계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얘는 계산이 안 돼.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꼴이 똑같아야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곱하기에서는 꼴이 똑같으면 계산이 오히려 안 될 수가 있어. 얘는 그럼 뭐가 같아야 되냐면, 얘는 계산이 가능한 게 뭐냐면 요 B랑은 안 될 거고, 예를 들어 C라고 해볼까? C가 예를 들어 1, 0, 0, 마이너스 1, 2, 0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그때는 A랑 C랑은 곱할 수가 있어. 어떤 느낌이냐? 잘 봐. A라는 행렬은 무슨 행렬이냐면, 얘는 2행 3열로 이루어진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3행렬이지. A는. 그지? C라는 행렬은 지금 3행의 2열이니까 얘는 3 곱하기 2행렬이지. 그지?
그래서 이럴 때만 계산이 가능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야. 잘 봐. 얘는 요 숫자랑 같아야지만 가능해. 왜 그런 거냐면 이 행렬의 곱셈을 할 때는 되게 특이해. 잘 봐. 행렬의 곱셈을 할 때는 어떻게 곱해야 되냐면 A랑 C를 곱할 때 어떻게 곱할 거냐면 A의 행과 C의 열을 곱할 거야. 좀 특이하거든. 잘 들어야 돼. A의 행과 C의 열을 곱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A의 행에는 지금 성분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그지? 근데 C의 열에는 성분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요게 맞아야지만 가능해. 근데 A의 행에 성분이 세 개라는 건 사실상 열이 세 개라는 거거든. 그래서 열이 세 개라는 거야. 행, 열이니까. 그지? 다시 C의 열에 성분이 세 개라는 건 행이 세 개라는 거거든. 얘들아 집중해봐. 집중해야 돼. 행이 세 개라는 거거든. 행이 세 개라는 건 요게 세 개라는 거야. 그래서 요게 맞을 때만 계산이 가능하고 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잘 봐. 해볼게. 잘 봐. 얘는 요 1행과 요 1열을 곱한 거지. 그때 어떻게 곱하면 되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를 해주면 돼. 그걸 다 더할 거야. 그럼 뭐야? 얘랑 곱하면 2,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6 더하면 얼마? 8을 어디다 써줄 거냐? 1행 1열에 써줄 거야. 1행 1열 이거부터 얘기했구나. 1행 1열. 왜? 얘가 1행이고 얘가 1열이라서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두 번째 그럼 자 이번엔 1행과 2열을 곱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결과가? 0, 마이너스 1, 0.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3열 없잖아. 그지? 다음 이어서 2행과 1열을 곱하면 어디에다 쓸 거냐면 2행 1열 위치에다 써주는 거야. 그럼 그 결과는 마이너스 1, 0, 4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야? 3 이렇게 된다. 3 이렇게. 자 이어서 얘는 2행과 2열을 곱하면 0, 0, 0이니까 0 이렇게 되네.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래서 그 결과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 요거 곱하기 요거로 나와. 그래서 얘는 항상 2 곱하기 2행열로 나오는 거야. 그걸 좀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렬을 곱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거랑 둘이 맞을 때만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요놈의 열과 요놈의 행이 같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하고 그 결과는 요 행과 요 열로 나올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결국 계산하면 돼. 자, 한 번 더 해볼게. 잘 봐. 여기서 이제 A 곱하기 C가 이거라는 건 알겠어. 그럼 이제 반대로 C 곱하기 A는 어떨까? 똑같을까? C 곱하기 A는? 생각해보자. C는 지금 행렬이 이거 좀 써놓을게. 이거 그냥 암산하기 좀 어려워서 1, 0, 0, 마이너스 1, 2, 0 곱하기 A는 2, 1, 3,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돼 있나 봐. 이렇게. 자, 얘네들은 일단 곱할 수 있니 없니 승민아? 생각해볼게.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승민아? 3 곱하기 2행렬.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서우야? 2행 3열이니까 2 곱하기 3행렬. 그럼 얘는 계산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할 거라고. 맞지? 왜? 얘랑 똑같으니까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치? 그럼 얘는 결과가 몇 곱하기 몇 행렬로 나와 민지야? 3 곱하기 3행렬로 나올 거야.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봐. 야, A 곱하기 C랑 C 곱하기 A랑 같을까? 안 같겠지. 그치? 그치? 당연히 얘는 지금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는 3 곱하기 3행렬인데 같아? 아니잖아. 맞지? 실제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게. 계산해보자. 얘는 분명히 3 곱하기 3행렬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계산해볼게. 자,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앞에 있는 거의 행과 뒤에 있는 거의 열을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름이 행렬이잖아. 그치? 이름이 행렬이잖아. 앞에 있는 거의 행과 뒤에 있는 거의 열을 곱한다라는 느낌으로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얘랑 곱하면 2. 얘랑 곱하면 0. 여기 2. 자, 얘랑 곱하겠지? 곱하면 1, 0, 1. 곱하면 3, 0, 3. 그지? 얘랑 곱하면 0 하고 마이너스 만나니까 1. 0, 0이니까 0. 0, 마이너스 2. 4. 2. 6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3 곱하기 3행렬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곱하기는 좀 특이하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가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행렬은 A 곱하기 C랑 C 곱하기 A가 같아 달라? 다르다. 그럼 그 말은 뭐야?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A랑 C랑 곱하거나 C랑 A랑 곱할 때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불가능해. 근데 가능할 때도 있을까?
있겠지. 우연찮게 가능할 때도 있는 거야. 알겠지? 우연찮게 가능할 순간도 있을 수 있다. 알겠지? 그걸 좀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좀 특이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 수의 세계랑 이 행렬의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다 똑같다 그랬어. 그지? 근데 곱에서만 조금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곱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잘 봐. 너네 기본적으로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수에서는 상관이 없지. 교환 법칙이 가능하잖아. 근데 행렬에서는 소민아 A 곱하기 B를 할 때랑 B 곱하기 A를 할 때는 같아 달라? 다르다고. 그치?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물론 우연찮게 같아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이제 부작용이 뭐가 있냐? 잘 봐, 이런 거야. 너네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면 요거 전개한 뭐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지, 맞지? 근데 그게 원래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잖아. 얘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얘 전개하면 A제곱, 얘 전개하면 플러스 AB, 얘 전개하면 플러스 BA, 얘 전개하면 플러스 B제곱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동류항이야. 왜? AB나 BA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는 거지. 그치? 근데 행렬에서는 이 행렬 A 더하기 행렬 B의 전체 제곱을 해달라 하잖아. 그럼 얘는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와. 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니까. 그치? 그럼 곱셈 공식을 못 쓰네요? 아니, 못 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써줘야 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라고 써줘야 돼. 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니까 얘랑 얘랑은 결과가 다르거든. 이라고 써줘야 돼. 좀 특이하지, 그치? 또 여기서 나오는 또 공식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지. 너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뭐야? 공식 합차. 얘는 결과가 뭐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거지. 그치? 근데 얘도 왜 그런 거냐면 이거잖아. 원래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B와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BA가 만나서 얘는 동류항이라 지워져요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행렬에서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결과가 A제곱에 플러스 AB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에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안 사라진다라고 기억해 줘야 돼. 알겠지?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기억해 줘야 돼. 이게 첫 번째 부작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곱셈 공식을 편하게 쓸 수 없다. 알겠지? 곱셈 공식을 편하게 쓸 수 없다.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너네가 수의 세계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성질이 여기 있어. 잘 봐. 너네 A랑 B랑 곱해서 숫자 0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야 라고 문제를 풀 거지. 그치? 근데 행렬에서는 그게 안 돼. 너네가 A 곱하기 B라는 행렬이 0행렬이 나왔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너네가 얘가 0이고 얘가 0이야. 둘 중에 하나는 0행렬일 것 같아. 왜? 아까 얘기했잖아. 그건 얘기는 안 해줬구나. A 곱하기 0행렬을 하잖아? 그럼 그 결과는 무조건 0행렬일 수밖에 없거든? 왜? 잘 봐. A, B, C, D라는 어떤 A라는 행렬이 있다고 해봐. 곱하기 0행렬이 0, 0, 0,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0.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0.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0. 얘랑 얘랑 곱하면 0이잖아. 그치? 그래서 A 곱하기 0행렬은 0행렬이 나오는 게 맞아. 근데 A랑 B랑 곱해서 0행렬이라고 해서 야 얘가 0행렬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돼. 수처럼. 얘가 0행렬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안 돼. 숫자에선 가능하잖아. 야 둘이 곱해서 0 나온다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로 니네가 2차 방정식을 풀어오고 있잖아. 그치? 근데 행렬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이것도 억지로 만들자면 0, 0, 뭐 1, 0 0, 0, 0, 1 이렇게 해볼까? 자, 얘 0행렬이야? 아니지. 얘 0행렬이야? 아니야. 0행렬은 뭐라 그랬어? 모든 성분이 다 뭐로 이루어져야 돼? 숫자 0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치? 근데 얘네들을 곱해보면 어떻게 돼?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0.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그것도 0. 집중해.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0. 얘랑 얘랑 곱하면 그것도 0이다. 그치? 0행렬이 나오는데 각각이 0행렬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행렬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런 행렬들을 0인자 행렬이라 그러는데 그 명칭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냥 기억해놔야 돼. 둘이 곱해서 0행렬이라고 해서 꼭 얘가 0행렬이거나 꼭 얘가 0행렬이진 않는다 라고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이게 수랑 행렬의 차이다 라고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네가 이 행렬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너네가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0행렬과 이제
어떤 행렬이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 아까 A 더하기 영행렬이 A라고 했지. 그치? 이 영행렬의 의미가 뭐냐면 더해도 의미 없는 행렬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거야. 곱에서도 있잖아. A에다가 어떤 걸 곱해서 그냥 A가 나오게 하는 거는 없을까? 쉽게 말하면 숫자의 세계에서 얘가 숫자 0의 역할이야. 어떤 숫자에다 0을 더하면 그 의미가 없지. 그럼 이거야. 어떤 숫자에다 얼마를 곱해야 그냥 A가 나와? 너네가 무슨 생각했을 때? 1인 거잖아. 그치? 어떤 숫자에다 1 곱하면 항상 그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잖아. 그 1 역할을 하는 행렬이 있어. 그게 뭐냐?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단위 행렬을 보통 2라고 씁니다. 이 단위 행렬이라는 게 이제 되게 너네한테 이제 헷갈리게 할 거거든. 요 두 개가 너네를 헷갈리게 하는 건데 이 단위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잘 봐. 우리가 어떤 행렬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런 거 혹은 뭐 1 이렇게 생기고 이런 걸 우린 단위 행렬이라 해. 어떤 느낌이냐? 단위 행렬이라는 건 일단 영행렬은 아니야. 1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느낌이냐? 요렇게 대각선. 얘는 하나밖에 없죠. 요렇게 대각선.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얘를 주대각선이라고 하거든. 주대각선. 아이씨. 주대각선. 이 주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이루어진 거. 근데 이 대각선을 논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정사각 행렬에서만 가능해. 예를 들어 얘 어떻게 할 건데 대각선이? 뭐야 이거야? 뭐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직사각 행렬에서 안 돼. 정사각 행렬에서만 대각선을 논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에서만 존재하는데 그 정사각 행렬에서 존재하는 단위 행렬은 항상 요 주 대각선은 숫자 1이야. 나머지는 0이야. 그래서 이 행렬을 곱하잖아? 그럼 무조건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와. 자, 한번 가볼게. 자, A에다가 2를 곱할 건데 A라는 행렬을 예를 들어 뭐 A, B, C라고 해보자. 아무거나 곱하기 단위 행렬 1, 0, 0, 1이라고 해볼게. 단위 행렬이야. 단위 행렬. 이 단위 행렬을 곱해보면 이 결과는 항상 뭐가 나오냐? 얘가 나올 거래. 확인해볼게. 얘랑 곱하면 얼마? A. 얘랑 곱하면 B. 다음 2행. 얘랑 곱하면 C. 얘랑 곱하면 D 되는 거 맞지? 그래서 A, B, C, D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이라는 건 항상 곱해도 별 의미가 없는 행렬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당연히 A에다가 단위 행렬을 더하면 A가 나오나? 더하는 건 안 되지. 그치? 더하는 건 의미 없어. 맞지? 더하는 건 당연히 더해질 거 아니야. 그치? 1행 1열과 2행 2열이 더해질 거 아니야. 맞지? 그건 안 된다. 곱할 때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야, 그럼 물어볼게. 2 곱하기 A도 항상 자기 자신일까? 얘는 왠지 아닐 것 같잖아. 근데 얘도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보자. A, B, C, D라고 해볼게. 자, 얘네 곱하면 어떻게 돼? 얘랑 곱하면 A. 얘랑 곱하면 B. 집중해봐. 너네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얘랑 곱하면 C. 얘랑 곱하면 D. 그치?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래서 이 단위 행렬에서 이제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A 곱하기 2랑 2 곱하기 A랑 어때 결과가? 똑같지? 그치? 그 단위 행렬은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 기본적으로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A 곱하기 단위 행렬의 제곱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A제곱 플러스 A2 플러스 2A 플러스 2의 제곱이 된다 라고 쓸 수 있는데 단위 행렬은 A랑 곱하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 지워져. 그지? 얘도 곱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지워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뭐라고 써야 돼? 그냥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제곱인데 단위 행렬 곱하기 단위 행렬도 그냥 단위 행렬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제곱은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얘는 곱셈 공식이 가능해. 그래서 응용하자면 이것도 가능한 거야. A 플러스 2의 세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니네가 어떻게 해?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3의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인데 단위 행렬 곱하나마는 의미 있어 없어? 없어. 지워. 플러스 3의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단위 행렬 곱하나 의미 없지? 플러스 뒤에 거 3번인데 니네 착각하는 게 이렇게 쓰면 안 돼. 단위 행렬이 1이라 그래서 1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안 돼. 얘는 행렬의 계산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2의 세제곱인데 이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이라는 건 이런 곱셈이 자유롭게 곱셈 공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 여기 행렬의 거듭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문제 유형이라서 내가 거기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이야. 자, 볼게.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는 안 되냐? 교환 법칙은 불가능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은 다 가능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줄게. 그냥 증명을 안 하고 보여주기만 할게. 잘 봐. 너네한테 예를 들어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라고 하거나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라고 할 때 얘네 둘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나 얘네 둘 곱한 다음에 얘를 곱하나 결과적으로 똑같대. 알겠지? 그 다음 기본적으로 곱할 때 사용하는 분배 법칙도 가능합니다. 요 곱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괄호 앞에가. 그럼 얘랑 얘랑 분배해도 돼.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B 플러스 AC라고 써야지. CA라고 쓰면 큰일 나. 무슨 말인지 제가? 얘는 항상 AC라고 써야 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건 뭐야?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는 건 뭐야? 반대로 묶을 수도 있다. 근데 묶으려면 위치가 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 A, B 더하기 C, B를 해달래. 얘는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어. B로 묶을 수 있어. 근데 B로 묶을 때 얘는 이렇게 하면 땡 틀리는 거야. 그치? 왜? B가 둘 다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제가? 그러니까 순서 바꾸는 것만 주의해서 그냥 평소 알고 있던 대로 쓰면 돼. 알겠지? 요게 이제 곱셈에 대한 성질이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성질 요걸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 내용이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단위 행렬 아까 설명했죠? 단위 행렬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그걸 우린 주대각선이라 그래. 그 주대각선이 모두 1이고 그 이외의 성분은 모두 0인 정사각 행렬이래. 항상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만 가능하다. 알겠지? 그걸 우린 단위 행렬이라 한다. 그래서 기호로 알파벳 2라고 쓴다라는 거. 알겠지? 요걸 좀 기억을 해주면 된다.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 근데 잠깐만 땀 좀 닦고 올게. 더워서. 조금만 기다려. 좀만 쉬어. 아우 더워. 어딨어 휴지. 아우 더워. 없어 휴지. 야 누가 잘해. 자 봐봐. 아우 더워. 야, 왜 이렇게 덥지? 너네도 덥냐? 앉아있는데도 덥지 너네. 파워 모드 뭐 이런 거 없나? 여기 강의실 더운 거 같아. 씨. 볼게. 자, 이어서 대표 문제를 좀 보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2가지 정도 있거든. 그때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가보자. 일단 행렬이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이제 맞지?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자, 보면 자, 행렬 A에 IJ 성분을 AIJ라고 할 때 이렇게 된대. 그때 이렇게 써달래. 근데 지금 보니까 행이 몇 개? 3개. 그치? 열이 몇 개? 2개. 그치? 얘는 3 곱하기 2행렬이니까 이렇게 3개 나올 거고 요거 2개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생각해보자. 그럼 첫 번째 요거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다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 얘는 써놓을까? A11, A12, A21, A22, A31, A32다. 요거 성분 한번 다 구해볼게. 자, A11은 뭐야? I랑 J랑 곱한 다음에 J를 더하고 2를 빼래. 되게 복잡하네. 둘이 곱하면 1, J 더하면 2, 거기다 2 빼면 0. 별거 아니지 맞지? 얘는 곱하면 2에다가 2 더하면 4에다가 2 빼면 2. 자, 틀린 잘 봐. 그 다음 여기는 뭐야? 2에다가 1 더하면 3에다가 2 빼면 1. 돼? 2에다가 2 곱하면 4에다가 2 더하면 6에다가 2 빼면 4. 맞아? 얘는 3에다가 1 더하면 4에다가 2 빼면 2.
그지? 얘는 6에다가 2 더하면 8에다가 2 빼면 6 이렇게 되네. 이거야. 그래서 이 모든 성분을 다 뭐하래? 더하래. 계산하면 되지 맞지? 다음. 별거 없지 그지? 자, 두 행렬이 있는데 A랑 B가 서로 같은 행렬이래. 뭐야? 같은 행렬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지? 일단 꼴도 똑같아야 되고요. 성분도 똑같아야 되는데 그 위치도 똑같아야 돼 맞지? 그럼 당연히 A는 X 플러스 Y랑 똑같은 거고 X 마이너스 3Y는 6이랑 똑같은 거고 그지? 3X 플러스 7Y는 2Y네 2Y는 7이랑 똑같은 거네. 그럼 얘네들 연립하면 되겠네. 요거 3배 해주자. 그럼 3X 마이너스 9Y는 3배 했으니까 18 이렇게 둘이 빼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11Y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니까 마이너스 11이네. Y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X는 얼마? 3 이렇게 되나?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2가 되는 거고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4가 되는 거네. 그래서 A는 2, B는 4다라고 구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계산할 수 있죠 저거 맞지? 다음 3번 두 행렬 A, B에 대하여 요거. 자,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 배는 편하게 숫자처럼 계산해도 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는 거지. 2분의 3P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P 플러스 4Q로 일단 바꿀 수 있고 P끼리 계산하면 얘는 2분의 1P 플러스 Q가 된다. 분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 하라는 거야? P 성분에 뭐 하래? 다 2분의 1 배하래.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0, 0, 1 그치? 더하기 Q 성분은 뭐야? 5, 마이너스 2, 1,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 4, 마이너스 2, 1, 5가 된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별거 없지 그치? 솔직히 개 쉽지? 그치? 다음 보면 두 행렬 A가 이거고 B가 이거일 때 다음 뭘 구해달라 했냐면 X랑 Y 행렬을 더해달래. 그치? 그럼 내가 지금 A, B 가지고 X, Y를 구해야 되는 거네. 그럼 연립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봐. 내가 요 놈을 좀 2배 한번 해볼게. 얘는 2배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 얘는 4X 마이너스 2Y를 2B라고 써도 되나? 그치? 그럼 요 식이랑 더 한다고 생각해봐 그냥 연립방정식처럼. 그럼 당연히 뭐가 되냐면 5X라는 행렬이 나올 거고 그 행렬은 뭐가 되는 거냐면 A 행렬 더하기 2B 행렬이지. 암산할 수 있지. A에다가 2B 더해봐. 첫 번째 1행 1열은 뭐야? 5 맞아? 1행 2열은 5 그지? 2행 1열은 마이너스 10 맞아? 2행 2열은 마이너스 5 아이고 아닌데 15 이렇게 되네 15 그지? 5다. 그럼 당연히 X라는 행렬은 뭐가 돼 이제? 1, 1, 마이 3이다 이렇게 된다. 나 이거 너무 헷갈린다. 내가 좀 암산하긴 했는데 오케이 그럼 요게 X야. 그럼 Y 어떻게 구해? Y 어떻게 할까? 뭐 여기 X가 지금 뭐냐면 요거지. X에다가 1, 1, 마이 3 더하기 2Y가 뭐인 거야? A라는 행렬인 거네. A 행렬은 뭔데? 3, 마이너스 1, 0, 5. 자 생각을 해봐. 우리 마음대로 이 등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양쪽에 더하거나 빼는 건 상관없잖아. 그럼 얘도 뭐 할 수 있냐? 그냥 편하게 이항해도 됩니다. 그럼 얘가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빼기가 될 거고 1, 1, 마이 3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지워지는 거지. 양쪽이 똑같이 얘를 뺐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2y는 뭐가 돼? 2y는 빼면 2, 마이 2, 2가 되는 거지.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야? y라는 행렬은 1, 마이너스 1, 1, 1이 되는 거네. 그래서 x랑 y랑 둘이 뭐 해달래? 행렬을 더해달래.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다음 5번 등식 요놈이 있는데 얘가 성립할 때 상수 AB에 대하여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자 가보자. 얘네들이 서로 같대. 얘가 성립한대. 그럼 왼쪽에 있는 행렬부터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얘네들 곱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2 행렬.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1 행렬. 그럼 가능하죠? 둘이 똑같으니까. 결과는 분명히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올 거야. 그럼 계산해보자 그냥. 자 2A 곱하기 AB 하면 얼마야? 2A 플러스 AB 맞아? 5랑 마이너스 1 곱하기 AB 하면 얼마야? 5A 마이너스 B. 나 아직도 이 계산을 모르겠다. 되죠? 오른쪽은 뭐야? 오른쪽은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계산하면 얼마야? 얘랑 얘랑 샥샥 곱하면 1 플러스 2A네 그지?
아래 2행이랑 1열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4a. 요거네. 그지? 그럼 두 행렬이 같으려면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네. 그지? 둘이 같다라고 해서 한쪽 넘기면 a, b는 얼마? 1 이렇게 돼. 그지? 둘이 같다라고 해서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얼마? 마이너스 1인 거. 요 두 개 알고 있는 거네. 그러면서 뭘 구해달래?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자, 여기서 성분 a, b는 당연히 그냥 숫자야. 그지? 그냥 수에 관한 곱셈 공식하면 되지. 얘는 뭐라고 써?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에다가 a 마이너스 b라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맞지? 요건 숫자니까. 대입만 해주면 끝나겠지. 그지? 다음 보면 다음 2차 방정식 요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냥 행렬 요놈에 대하여 a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야 돼요. 가볼게. 그럼 a제곱이라는 게 뭐냐면 a 행렬 곱하기 a 행렬일 거 아니야? 알파네. 알파 1, 1 베타. 알파 1, 1 베타. 요거 계산해 달라는 거지, 맞지?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 얘랑 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1. 얘랑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지? 얘랑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얘랑 곱하면 1 플러스의 베타 제곱. 그지? 곱하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분명히. 해봐야 돼, 알겠지? 해봐야지. 계속 보고만 있으면 안 돼. 너는 해봐야 돼. 머릿속으로 해봐. 눈으로 해봐.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때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라고? 그럼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알파랑 베타가 두 개씩 있네. 그 다음 숫자 1이 두 개 있네.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얘는 이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인 거지. 그럼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치? 마이너스 4.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얼마야?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2다라고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 그치? 어려울 거 없지, 그치? 아직까지는 어려우면 안 돼. 자,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나옵니다. 잘 봐. A가 지금 이건데 그때 A의 n제곱이 결과가 이거래. 그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너네한테 뭘 하라는 거냐면 이 A를 거듭 제곱해가지고 A를 여러 번 곱해서 얘가 나오는 순간, 이 행렬이 나오는 순간까지 몇 번 곱했니? 이런 뜻이잖아. 그치? 해보면 되거든. 해볼까? 자, 1 마이너스 2 0 1 1 마이너스 2 0 1 얘를 곱해볼게.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거 뭐야? A 제곱이다 이런 뜻이야. 그치? 얘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얘는 자, 연습해봐야 돼. 얘랑 곱하면 1. 그치?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 그치?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A 제곱. 자, 그럼 A 세제곱은 어떻게 돼? A 세제곱은? 야, A 세제곱은 A 제곱 곱하기 A라고 할 때랑 A 곱하기 A 제곱이랑 할 때가 다른가? 똑같은 거야. 그치? 왜? 결합법칙이 가능하다며. A 곱하기 A에서 얘네들 묶어서 쓰나 얘네들 묶어서 쓰나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너네 편한 대로 해도 된다 이 말하고 싶었어. 그럼 자, 그냥 이걸로 가볼게. 그럼 얘는 A제곱은 1 마이너스 4 0 1 그 다음 1 마이너스 2 0 1 요걸 곱해달래. 그치? 그럼 얘는 곱하면 어떻게 되지? 샥샥 곱하면 1 이렇게 샥샥 곱하면 마이너스 6 샥샥 곱하면 0 샥샥 곱하면 1 느낌이 오니? 느낌이 와? 냄새가 나? 무슨 냄새? 무슨 냄새 나? 딱 느낌이 오지? 하나 더 해? 안 하고 싶은데? 느낌이 오지? 효인아 무슨 느낌이야? 아무 느낌도 안 와? 이게 딱 무슨 느낌이야? 제곱하니까 여기 뭐가 됐어? 마이너스 2 곱하기 2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4겠지. 그치? 그럼 분명히 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A n제곱을 하면 그 A n제곱은 뭐가 돼야 돼? 1 마이너스 2 곱하기 n 0 1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럼 n은 얼마라는 거야? 64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성질이 있는데 이 거듭 제곱을 물어볼 때 너네한테 물어보는 형태가 있어. 크게 크게 4가지 정도가 있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 나는 이걸 1010식이라고 하거든. 1010.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이런 거야.
요렇게 생길 때랑 요렇게 생길 때 보여주는 건 아까 보여줬으니까 결과로 얘기해줄게. 자, 요거를 n제곱하라 그러잖아. 요걸 a라고 할 때 그 a를 n제곱하라 그러잖아. 그럼 그 결과는 항상 1, a, n, 0, 1이야. 얘가 반대로 이렇게 생겨도 요걸 b라고 하잖아. 그때 그 b의 n제곱을 하라 그러잖아. 그럼 그 결과는 1, 0, bn, 1이야. 그래서 난 얘를 101 공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 여기 102. 여기 102. 어떤 느낌이냐면 단위 행렬이 뭐야? 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 0인 거. 그지? 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 0인데 그 나머지 하나가 숫자인 거. 알겠지? 101이라 그래. 101. 알겠지? 보통 2차 정사각 행렬에서 나올 거야. 너네한테 거듭 제곱을 물어보려면 보통 정사각 행렬에서만 물어볼 수가 있어. 왜냐면 계속 곱해 나가려면 2 곱하기 2에서 결과가 2로 나올 거 아니야. 2 곱하기 2에서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얘 결과로 나온 다음에 그래야 또 2 곱하기 2랑 또 곱할 수 있지. 얘가 막 3 곱하기 2에서 2 곱하기 3에서 3 곱하기 3 나오면 결과가 계속 달라지잖아. 안 돼. 그 거듭 제곱은. 그런 식으로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정사각 행렬에서만 나올 텐데 어쨌든 101, 101 나오고 숫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그거의 거듭 제곱은 무조건 그 숫자 곱하기 그 거듭 제곱 수야. 알겠지? 요 결과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자 보여줄게. 잘 봐. 이런 거야. 너네한테 어떤 행렬 x가 a 0 0 b래.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단위 행렬 자리에 숫자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이 아니라. 요 행렬을 거듭 제곱하잖아. 한번 해볼게. x의 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a 0 0 b a 0 0 b를 계산하래. 계산해볼게. 얘랑 곱하니까 뭐? a 제곱. 얘랑 곱하니까 뭐? 0. 얘랑 곱하면 뭐? 0. 얘랑 곱하면 뭐? b 제곱이다. 그치? 느낌이 오지 벌써. 그치? 세 번 하면 뭐겠어? a 세제곱 0, 0, b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 x를 n제곱 하라 그러면 얘는 a의 n제곱 0, 0의 b의 n제곱이 나올 거다. 알겠지? 요것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기억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알겠지? 요걸 좀 기억해 줘야 돼. 알겠지? 요렇게 형태가 나오면 아, 이거는 거듭 제곱 하라는 문제구나. 근데 보통 문제에서 뉘앙스를 풍길 거야. 거듭 제곱 해보라고. 예를 들어 이 다음 거 보면 요런 것도 있거든. 잘 봐. 요거. 자, 얘를 구해달래. 지금 A라는 행렬이 뭐냐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성분으로 갖는 행렬인데 2차 정사의 행렬인데 2025제곱하래. 당연히 말이 되겠냐? 아니지. 뭐 하라는 거야? 규칙성을 찾으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규칙성을 찾으라고 한 건데 우리가 배운 공식이 뭐였냐면 101이랑 여기 숫자 똑같은데 그냥 숫자 00 맞지? 아, 근데 그 101을 할 때 잠깐 내가 이거 좀 설명했어야 되는데 아씨 1A 0 1 이렇게 생긴 거랑 1, 0, 1, B 이렇게 생긴 거. 니네가 1, 0, 1인지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네가 생각할 때 0, 1, 1, 뭐 A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너네가 이걸 보고 이거 1, 0, 1 공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거듭 제곱해보면 그렇게 깔끔하게 안 나와.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거 니은이랑 요거 기역자 모양을 보고 난 기억하라고 하거든. 한글이잖아. 우리 한글에 기역 니은이 있는데 이런 글자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101에서는 한글에서 기역 니은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놔. 알겠지? 그럼 잘 봐. 얘는 볼게 다시. 얘는 101 공식도 아니고 아까 내가 말한 여기 00일 때 여기 AB 그 공식도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는 규칙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해보라는 거겠지? 그지? 그냥 해보라는 거야. 맞지? 그럼 해볼게. 자, A의 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걔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곱해보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얘는 얘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얘랑 곱하면 0. 맞아? 얘랑 곱하면 그것도 0.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근데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 잘 봐. 얘는 단위 행렬은 아니지. 왜?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마이너스 1, 0, 0, 1이다. 그치?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야. A를 제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왔대. 이게 무슨 말이냐? 단위 행렬의 역할이 뭐냐면 숫자 1의 역할이라 그랬지. 그치? 내가 A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건 A의 4제곱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의 제곱이겠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대한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단위 행렬이 제곱하면 단위 행렬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1 나왔다는 소리, 얘가 단위 행렬 1이 나왔다는 소리는 4제곱
이후 5제곱부터 반복된다는 소리야. 그게 어떤 뉘앙스냐면 너네 그 복소수에서 i의 성질 있잖아. i의 거듭제곱이 1 나오는 순간 반복되잖아. 오메가에서 세제곱 되는 순간 반복되잖아. 그치? 그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치? 근데 복소수를 모르는구나. 그치? 근데 그런 느낌이다. 근데 이건 뭐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 거듭제곱에서 1 나왔다는 건 분명히 a의 5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얘는 a의 4제곱 곱하기 a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a 4제곱이 뭔데? 단위 행렬이라며. 그거 곱하기 a래. 얘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a 5제곱부터 다시 a인 거지. 그래서 그게 반복될 거다 이거야. 그럼 2025를 4개로 나누면 몇 개 남아? 1개 남을 거. 1개. 그래서 얘는 하나 남을 거라서 얘는 a가 될 거야. 요 내용이다.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겁먹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걸 보고 이 새끼 뭔가 간단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 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겁먹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맞지? 너네가. 그치? 아까처럼. 그치? 잘 봐. 그럼 얘는 이걸 절대 구분할 수 없을까? 이걸 보고서는 이 새끼 뭔가 간단하게 정리된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어떤 수학자 2명이 있어.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애가 있거든. 케일리라는 사람이랑 해밀턴이라는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공식이 있어. 얘네들이 발견해낸 공식이 있는데 어떤 행렬에서 어떤 행렬 A가 편하게 가보자. 1, 2, 3, 4라고 해보자. 어떤 행렬 A가 1, 2, 3, 4인 성분을 이루잖아. 이런 2차 정사의 행렬이잖아. 그럼 이 행렬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항상 이렇게 정리되더래. 이게 왜 그런지는 몰라도 돼.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얘랑 더해 a 플러스 좀 특이해. 얘랑 곱한 거에서 얘랑 곱한 거를 빼 에다가 단위 행렬은 항상 영행렬이 나오더래. 이게 왜 그런지는 너네한테 몰라도 되거든. 이게 왜 그런지를 알려면 원래 그 역행렬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역행렬이 아까 교육과정에 빠졌다 그랬지. 그래서 그건 몰라도 돼. 사실 얘도 교육과정에 없어. 아마 너네 책에 없어. 아마 교과서에도 아마 없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데 있겠지. 실생활 탐구. 그런데 조그맣게 들어갈 내용이야.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근데 이 증명 과정까지 이제 몰라도 되고 요것만 알면 되는데 자, 한번 더 정리해 줄게. 잘 봐. 어떤 행렬 A가 집중해봐. A, B, C, D라는 요런 2차 정사 행렬이야. 그때 요 정리가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얘랑 더해. 그 다음 A 플러스 얘랑 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얘랑 곱한 거를 뺄 거 곱하기 단위 행렬은 0이다. 항상 영행렬이 나온다. 요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거든. 요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인데 요 공식을 기억할 때 나는 보통 어떻게 기억하냐면 너네 그 2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 이렇게 하잖아. 그 느낌으로 좀 기억해. 나는 x제곱 마이너스 뭔가 합 x 플러스 곱인데 좀 특이하긴 하지.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걸 뺄 거야. 그때 단위 행렬까지 곱해줘야 돼. 왜? 숫자는 아니니까. 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이 공식이고 이걸 좀 기억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이걸 보고 얘가 단위 행렬이 될 거라는 걸 느낀 이유가 뭐냐면 얘가 0인 걸 알고 있어서 그래. 자, 저기에 있는 A랑 D랑 얘랑 더하면 0이지. 그럼 얘가 단위 행렬이 될 거라는 걸 거듭 제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올 거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 왜? 잘 봐. 얘네 둘이 더해서 0 됐다라는 건 얘가 사라지니까 A제곱을 어떤 단위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얘랑 더하면 얼마? 0이잖아. 그럼 생략. 플러스 얘랑 곱한 거에서 얘랑 곱한 거 얼마?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1을 하겠지. 는 영행렬이더래. 근데 얘가 얼마야? 결과적으로 1이잖아. 그래서 A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실제로 제곱을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A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2 나왔잖아. 4제곱해서 2가 나온 거잖아. 그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아까 거듭제곱의 성질을 나오는 유형이 4가지일 거라 해서 4가지. 아까 101 공식. 101 공식. 그 다음 두 번째는 00인데 이쪽 주 대각선이 AB인 거. 알겠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얘가 0일 때랑 네 번째는 얘가 0일 때. 얘가 0이어도 어쨌든 A제곱을 A로 줄일 수 있거든. 차수를 줄여나갈 수 있거든. 그 느낌을 좀 기억해줘야 된다.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요거다. 잘 봐, 요거. 자, 행렬 A에 대하여 행렬 A의 16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이렇게 쓰겠대. 잘 봐.
얘를 보면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일단 얘를 16제곱 하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뭔가 규칙성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거고 101 아니고 00 상수 아니죠. 그죠? 그럼 얘는 일단 얘랑 더해봤더니 0 안 나와. 그지? 얘랑 더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어때? 똑같네? 빼면 0 되겠네. 그지? 그럼 얘는 캘리에이터만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둘이 더하면 3a 플러스 2에서 2를 뺀 거에 단위행렬이니까 얘가 그냥 의미 없어지는 거지. 얘가 0행렬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a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3a가 되는 거야. 그지? 넘기면. 그지? 그럼 난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는 a제곱에 8제곱인가?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3a에 8제곱. 맞아? 그럼 얘는 3의 8제곱 곱하기 a의 8제곱이네. 그럼 얘는 또 3의 8제곱 곱하기 a제곱에 4제곱 이렇게 가겠네. 그럼 얘는 또 뭐로 바뀌어? 3의 8제곱 곱하기 3a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3의 4제곱은 나가니까 뭐야? 3의 12제곱에 a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쭉 풀어 나가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제가 그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얘를 쭉 가서 3의 거듭제곱 곱하기 어떤 a라는 행렬로 만들면 끝나는 거겠지. 요거 성분 해서 요거 더해주면 되지. 요것도 잠깐 얘기를 해볼까? 잘 봐. 2, 3 너무 당연한 거야. 5, 6 이게 a라는 행렬이래. 그때 너네한테 a라는 행렬의 성분의 합 무슨 성분의 합 구하라는 문제가 되게 많을 거야. 그럼 얘네들 다 성분의 합 하면 얼마야? 숫자 너무 크다. 다 더하면 얼마야? 10이지. 그치? 그럼 물어볼게. 5a에 대한 성분의 합은 얼마일 것 같아? 50이겠지. 그치? 왜? 어차피 모든 행렬을 다 더해서 5를 곱하나 5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하나 똑같잖아. 그치? 너무 당연한 거야. 맞지? 그래서 모든 행렬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성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5를 해도 된다. 알겠지? 이런 내용. 자, 이거 가보자. 자, 아까 그 엑셀이 행렬이 이제 엑셀의 느낌이라 그랬잖아. 그치? 우리 엑셀을 정리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하죠. 얘는 개수가 좀 적긴 하지만 그치? 그런 느낌이야. 두 문구점 PQ에서 판매하는 볼펜과 연필의 가격이 이거래. P에서는 볼펜 이거, 연필 이거. 볼펜 이거, 연필 이거. 맞지? 그 다음에 Q에서는 여기서 뭐야? 표 2에서는 뭐야? 걔네가 사려고 하는 볼펜이나 연필의 개수래. 그 개수가 요거래. 그때 너네한테 뭘 물어봤냐면 두 행렬 A, 요거 그냥 A, B, C, D를 쓴 거야. B, E, F, G, H를 쓴 거야. 그때 그 행렬에 대하여 A, B를 곱한대. 그때 뭘 구해달래? 1 곱하기 2행의 성분이 뭐니? 1행 2열의 성분. 그럼 자, 얘랑 곱해서 1행 2열에 갈 거는 이 1행 곱하기 2열 아니야? 그치? 우리가 곱할 때 얘네들 곱하면 분명히 2 곱하기 2행렬 곱하기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또 2 곱하기 2행렬이 나올 텐데 1행 1열은 1행 1열 곱한 거 나올 거고 1행 2열은 1행 2열 곱한 거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1,2의 성분이라는 건 요거 곱하기 요걸 얘기하는 거네. 그럼 얘는 AF 플러스 BH를 얘기하는 거네.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A 곱하기 F B 곱하기 H래. 이거 무슨 말이야? 민기가 볼펜을 F게 살 건데 그 금액이 이거래. 민기가 연필을 요만큼 살 건데 그 금액이 이거래. 어디서? P 문구점에서. 그럼 이거네. 민기가 P 문구점에서 볼펜 연필을 살 때 지불하는 금액이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딨냐? 그치? 민기가 여기 나와 있네. 민기가 P에서 볼펜과 연필을 살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알지? 이런 내용이야. 솔직히 이런 게 제일 헷갈려. 이런 게 제일 헷갈리거든. 천천히 해보면 돼. 알겠지? 연습해봐. 다음, 이어서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 자, 다음 요거 계산해달래. A, B, C 요거를 계산해달래. 계산 끝까지 안 할게. 잘 봐. 왜 안 할 거냐? A, B, C 마이너스 CBC 요걸 해달래. 그럼 이거는 실제로 다 곱하고 둘이 빼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 좋냐면 뒤에서부터 CB가 똑같지.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A 마이너스 C 곱하기 BC라고 해도 된다.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A 마이너스 C는 뭐야? 0,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요게 A 마이너스 C 곱하기 B는 2 마이너스 1, 0, 1. C는 2, 3, 1, 5다. 요걸 계산해주면 된다. 근데 요걸 계산할 때도 얘부터 하든지 너네 마음이지. 맞지? 상관없지. 맞지? 곱하기 계산해주면 돼. 다음. 더워. 자. 두 2차 정사의 행렬 A, B에 대하여 다음 요걸 만족할 때
자, 그때 이걸 구해달래. 자, 해볼게. 잘 봐. 얘가 A 플러스 B고, 얘가 A, B, BA래. 굳이 따로 써줬네, 맞지? 당연히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니까 그때 이걸 구해달래. 그럼 요 세 개가 등장하는 공식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이거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치. 얘는 뭐야?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 제곱일 거다. 그치? 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요거랑 요것만 궁금하지.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넘겨주면 되지.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1, 2, 3, 0 마이너스 1, 2, 3, 0을 곱한 거에서, 제곱한 거에서 요게 넘어가면 뭐야? 1, 0, 2, 마이너스 1을 계산해주면 그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일 거다, 이 내용인 거지. 됐어? 계산 안 할게. 이거 계산 너네가 해봐. 알겠지? 다음. 자, 두 행렬이 있는데, 자, A-B의 제곱은, A-B의 제곱은 요게 성립된대. A-B의 제곱을 했는데, 그냥 곱셈공식처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써놨어. 아까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우연찮게 될 수도 있지. 그치? 교환 법칙이 우연찮게 성립할 수도 있다며.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성립됐다는 소리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아,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아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교환 법칙 가능해요 라고 해주는 거야, A, B는. 그래서 얘는 뭐 하면 되냐? 말 그대로 하면 돼. XY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3 이거랑 반대로 1 마이너스 2, 3이랑 XY 1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된다. 계산해볼게.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 얘랑 곱하면 X 플러스 2Y, 그지? 마이너스 X 플러스 3Y, 그 다음에 1 하니까 마 3, 그지? 이렇게 하면 마 7 이렇게 되나?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돼? 얘랑 곱하면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2, 2X 플러스 3, 2Y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뭐가 제일 간단해? 아,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7이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소리는 여기 2야. 얘가 성립한다는 소리는 요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건 교환이 가능하네, 이렇게 얘기해 준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하여 요걸 구해달래. 자, 이것도 좀 문제 유형이 특이긴 한데 그냥 이런 유형이 있어. 자, 어떻게 할 거냐? 좀 특이해.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 하면 할 말이 없고, 얘는 이렇게 풀어야지 풀려. 요 행렬이랑 요 행렬을 그냥 그대로 더할 거야. 자, 예를 들어 얘가 X라는 행렬이고 얘가 Y라는 행렬이라고 해봐. 그럼 너네 AX 더하기 AY를 하라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A에 X 플러스 Y라고 써도 될 거 아니야? 행렬을. 그치? 그럼 그 느낌으로 가면 이거야. A 곱하기, 지금 행렬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A 4B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게 뭐냐? 얘네들 더한 거니까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0,8 이렇게 되는 거지. 0,8.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 얘는 A 곱하기 4의 AB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럼 요 4는 당연히 숫자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다. 4A AB. 걔가 0,8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 요 4를 날려주면 여기에 4분의 1이 들어갈 거고. 계산해주면 얼마 돼? 0, 2가 된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A 곱하기 요거는 0이다라고 풀어주면 돼. 알겠지? 그냥 숫자처럼 계산해도 된다. 실수배에 대한 거. 시간 얼마 없는데. 자, 행렬 A에 대하여 요거 보면 혹시 뭐가 느껴지는 게 없나? 없네. 그냥 해보자. 자, 얘 전개한 뭐야? 일단 단위 행렬은 곱셈 공식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치? 그럼 너네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공식. 숫자 1이라고 생각해봐. A가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 아니야? 그치? 이거 전개한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거잖아. 맞지? 얘는 분명히 A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데 2는 세제곱 안 해도 된다. 단위 행렬이니까. 이렇게 된다. 요거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A를 실제로 세제곱해서 단위 행렬 1, 0, 0, 1을 빼라는 거지. 그치? 돼? 다음. 미안해.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설명을 좀 너무 길게 했나? 다음 보면 자, 이거 좀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잘 봐. A 차 B가 어떤 단위 행렬이 되잖아. A랑 뭐 KB는 MB라 할까? MB 하는
단위 행렬. 이런 느낌이 되잖아? 그러면 얘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A랑 B랑 같고 B랑 A랑 같다 이거.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를 얘기해 주는 거야. 되게 신기한 게 얘네 둘이 더하거나 빼서 더하거나 빼가지고 단위 행렬이 나왔잖아 결과가. 그럼 걔네들은 교환 법칙이 가능해져. 왜 그런지 보여줄게. 증명 한번 해줄게. 근데 외워놔도 나쁘지 않아. 자 이걸 넘기면 A는 MB 플러스 NE지.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가 첫 번째 등식이니까 양쪽이 똑같이 B를 곱하거나 A를 곱하거나 상관없거든. 근데 그 B를 곱할 때 앞쪽에 곱해주는 거 뒤쪽에 곱해주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B를 뒤쪽에 곱할 거잖아. 그럼 여기도 뒤에다가 분배해줘야 돼. 근데 뒤로 분배해봤자 M B 곱하기 B니까 B제곱. 단행렬 곱하기 B는 어차피 뭐야? 그냥 B 라고 해도 좋고, 앞에다 B를 곱하면 B 곱하기 A인데 여기도 앞에다 B를 분배해봤자 어차피 M B제곱. 맞아? 여기다 앞에다 B 분배해봤자 단행렬이니까 그냥 N B가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결과가 똑같다 이거. 그래서 얘랑 결과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 결과가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해준다. 그럼 무슨 생각할 수 있냐? 이걸 풀 때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곱셈 공식을 써도 된다 이거야. 그럼 그 말은 저기 나와 있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뭐라고 써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인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A 마이너스 B라는 공식을 써도 된다 이거지. 왜? A랑 B랑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그지? 이렇게 합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나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얼만데 했더니 A 마이너스 B가 2 단위 행렬이라며. 그걸 세제곱하면 얼마? 8 단위 행렬. 플러스 얘가 어차피 영행렬이래. 그럼 곱하면 영행렬이지. 그지? 영행렬 곱하면. 그지? 그래서 얘는 사라진다.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래서 뭘 더해달래? 이거의 성분을 다 더해달래? 단위 행렬이 다 8배 하니까 요거인 거지? 답 얼마? 16이다 이렇게 푸. 더하는 게 아니네. 요거 곱한 거에서 요거 곱한 거 빼래. 다 뭐야? 64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되게 간단해지는 거야. 맞지?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그지? 다음 16번. 다음 보면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님들 골라라. 자, 기억해보자. A랑 B랑 더해서 영행렬이라는 건 A랑 B랑 교환 법칙이 가능할까? 가능한 거야. 자, 왜? 아까 A는 마이너스 B라고 써야 되지. 이번에 이렇게 가보자. A는 마이너스 B래. 그럼 내가 A 대신에 여기다 마이너스 B 집어넣어도 돼?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 건가? 그치? 근데 여기도 A 대신에 마이너스 B라고 집어넣어도 돼? 어차피 그것도 마이너스 B 제곱 아니야? 같겠지? 그치? 아니면 이거 생각하면 되지.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B를 곱하면 요건데 그것도 마이너스 B 제곱. 뒤에다가 B를 곱해도 요건데 그것도 뭐야? 마이너스 B 제곱. 그치? 너무 당연하게 성립한다. 니에는 A랑 B랑 곱해서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영행렬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영행렬 아니면 얘가 영행렬인 거지. 아니라 했잖아. 행렬에서는 안 돼. 행렬에선 둘이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얘는 틀린 거야. 자, 디귿은 A랑 B랑 곱한 게 A고 B랑 A랑 곱한 게 B일 때 여기 같네? 그럼 가볼까? 잘 봐. A, B가 A인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양쪽에다 뒤에다 A를 곱해서 여기도 뒤에다 A를 곱해볼게. 그러면 요 BA는 뭐라고 써야 돼? B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이제? 그럼 얘는 AB라고 써도 되네. 그게 뭐야? A 제곱인 거네. 그치? 근데 AB는 아까 뭐래? 다시 A래. 그래서 같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네. 이렇게 풀어주면 돼. 마지막 이것만 하고 진짜 마무리하자. 이거 마지막일 거야. 자, 볼게. 잘 봐. 빨리 가볼게. 끝까지 설명 안 할게. 다음 보면 여기서 다음 행렬 요거와 같은 거. 자, 이 K 엘리멘트 공식을 쓸 때 아까 그 거듭 제곱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은 차수를 낮출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봐. 내가 요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대. 그럼 얘는 분명히 K 엘리멘트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둘이 더하면 3A 플러스 곱한 다음에 빼면 2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게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도 돼. 내가 A 제곱을 추출해서 차수를 1차로 줄여나가도 돼. 근데 그 느낌이 뭐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그러니까 곱셈이 자유로운 거잖아.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그럼 나누기도 자유롭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A 세제곱 마이너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 거야. 플러스 5A 마이너스 6E를 뭘로 나눠도 되냐? 얘로 나누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많이 봤을 거야.
나머지 정리 느낌에서 여기다 뭘 쓸 거냐? a를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인데 2는 생략. 빼면 지워지고 얘 세 빼면 a 제곱 얘 세 빼면 플러스 6a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6 단위 행렬. 그 다음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되냐? 이제 플러스 1 집어넣어야지 곱하면 사라지겠지. 그래서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인데 빼면 9a 마이너스 5 2가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분명히 얘는 이거지. 얘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얼마냐면 a 플러스 1인 거야. 나머지가 얼마냐면 얘인 거지. 그럼 나 얘 값 구하고 싶은데 얘가 얼마? 0이니까 그냥 요 값을 구해도 된다 이거지. 얘가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다. 그럼 a에다가 뭐 하면 돼? 9배 한 다음에 단위 행렬 5배 곱해서 빼주면 끝인 거야. 답이 있나 이미? 있네. 1번이 답이네. 그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